31기 옥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상철님이 옥수님을 불러내서 1대1 대화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때 옥수님이 설명서 같은 거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자기는 생각이 안 나게 되면 바로 연락을 끊는다. 뭐 나는 멀티가 안 된다.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세요. 대화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옥수님이 뭔가 선언하고 주장하는 식의 형태로 쫙 얘기를 하고 뭐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마무리가 돼요. 나중에 그래서 상철님이 인터뷰에서 뭔가 옥수님의 선언식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상철님은 처음에는 옥수님이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래서 옥수님한테 호감이 있었지만, 이 대화를 통해서 옥수님이랑 맞춰가는 과정이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마음을 접게 됩니다. 선언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표명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주장한다라는 거는 조율의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. 그래도 괜찮아요? 아니에요. 이런 식의 태도였다라는 거죠. 그 대화에서.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율할 일이 많을 텐데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옥순이가 너무 고자세로 이런 나도 괜찮으면 다가오던가 말던가 그런 태도 자체가 상철에게는 좀 상처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너 이래도 나 좋아할래? 말래? 이렇게 말하는, 아니면 말고, 이런 느낌의. 그럼 되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.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. 아마 상철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. 이후 옥수는 또 영호랑 얘기를 하면서 이 상철님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세요. 이거는 이전의 회차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. 옥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, 상철은 사회화된 사람인데 한 달 있으면 본 모습이 드러날 거야.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결국 이 말은 상철이의 본성이 있어. 근데 그거가 지금 숨겨져 있어. 사회화가 잘 됐다는 얘기를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. 옥수는 영호에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? 구구절절 왜 했을까? 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철이라는 에피소드를 좀 사용한다?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. 첫 번째 의도로는 나는 인기가 많아. 상철이도 나를 좋아했어. 하지만 나는 너를 택했어.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고요. 또 두 번째 얘기로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상철님이라는 결국 싸울 것 같아. 그래서 너를 선택했어. 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호가 그거를 듣고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인기 많으니까 너 더 잘해야 돼. 나를 계속 좋아해야 돼. 이런 거를 살짝살짝 유도할 수도 있고, 자기에게 좀 잘 맞춰주는 영호이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겠죠. 옥수님이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. 자, 이 솔로나라라는 공간은 여러 사람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철이 대화를 신청을 했고 옥순도 응해서 대화를 하고 왔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호한테 설명하고 싶을 수 있어요. 영호가 나 1순위니까. 거기까지는 좋지만 상철과의 대화를 잘 하고 왔고 얘기를 하면서 잘 정리를 했다. 잘 마무리를 했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. 이런 얘기만 전달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옥수님은 그 상철과의 대화를 찍은 것처럼 디테일하게 말하면서 영호님 앞에서 이제 상철이라는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. 옥수님이 이렇게 상철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철님이 볼 텐데, 그때 상철님이 어떤 마음일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는 것과 별개로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이스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옥수님은 섬세하게 생각해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. 그러면 영호님은 왜 옥수님이 좋을까요?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된 지점이 있거든요. 그 첫 식사 데이트 때입니다. 이때 영호님이 이제 내가 좀 독특하거나 이상한 것 같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옥수님이
독특해 보이는 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호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 그거 틀린 거는 아니야 라는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영호님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내가 가진 어떤 특성들이 있고 이 특성들이 뭔가 이제 이성을 대할 때나 뭐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조금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겠죠. 그런데 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 이 자체로 있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면서 옥순이가 나랑 잘 맞을 수 있겠구나. 나를 좀 알아주고 좀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쁨이 굉장하거든요.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. 게다가 뭔가 영호님이 어려워하는 대화의 침묵을 깬다던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옥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걸 직면하지도 않아도 되잖아요. 알아서 해주시니까. 그러니까 영호님은 함께 있는 게 편하게 느껴지고 본인이 큰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옥수님에게 호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호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나도 좀 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내 안에 내재돼 있다. 저는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적인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다 제각기 다르겠죠. 그 모습이 어떤 건지는.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좀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건 좋은 모습이야. 이런 거를 드러내고 드러내기 어렵거나 뭐 내재돼서 잘 꺼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나의 내면에 있겠죠. 그런데 그 나랑 반대되는 터트려보고 싶기도 한 그 모습을 옥순이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영호님은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 있고 나와 좀 다른 반대되는 특징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그 여성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. 옥수님이 자기랑 다른 영호님한테 매력을 느끼듯이 영호님도 자기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옥수님한테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게다가 옥수님은 이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굉장히 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시는 그런 분이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영호님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영상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빌런이다. 무작정 욕하기보다는 내가 특히 이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에 대해서 이해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도 해보고 거울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나를 좀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